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요. 이 댓글 컨텐츠를 제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댓글을 적으신 분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구이소스님께서 자신이 적은 댓글을 좀 컨텐츠로 좀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댓글 컨텐츠 뭔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가지고 그 댓글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이소스님이 이제 그 영상에 이제 아이디어 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소스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바뀌는 걸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걸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는데, 근데 구소스님은 이제 그런 영상을 원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계산적인 걸 이제 언급하셔가지고 일단 그 댓글 읽어드리고 그 댓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컨텐츠 제안해 주신 굴소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계산적이 되어간다는 게 아닌 갈수록 정답만을 찾는 대인관계를 갈망해가고 있다는 취지였어요. 즉 대인관계의 만남과 인연의 흐름 같은 인문학 계열은 정답이 없고 주관성이 띄기 마련인데 굳이 수학처럼 식과 답을 찾으려고 선동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회인 것 같아서 한 얘기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굴소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앞전의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니커님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이제 순수의 시대는 갔습니다. 순수함만 가지고 그 사람의 진솔함만 가지고 진심만 가지고 뭔가 사람을 만나고 대한다.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계산적이라는 게 물론 뭐 굴소스님 그렇겠죠. 이제 사람을 정말 어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만나는 기회가 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많이 느끼죠. 굴소스님 그런 입장에서 아마 댓글 다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계산적이 돼간다는 게 아닌 갈수록 정답만을 찾는 대인관계. 근데 이 말이에요. 정답만을 찾는 대인관계라기보다는요. 이게 대인관계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정답이 있습니까? 많이커니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만나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대인관계 추구한다, 만난다기보다는요. 그냥 그런 거에 뭐냐면 쓸데없는 뭔가 특별한 목적과 이득이 없는 만남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보자 했을 때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안 만나요. 야, 그냥 볼래? 이렇게 했을 때 뭐 옛날에는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 봤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있잖아요. 뭐 만날 때 뭐 때문에 용무가 뭔데? 뭐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냥 보자는 거 없잖아. 어렸을 때야 뭐 야 너 집에 있냐? 뭐 볼래?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성인이 되면 야 너 뭐하냐? 나 쉬고 있는데? 그럼 볼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 때문에 보려고? 아니 그냥 뭐 만나서 뭐 하려고? 아니 그냥 뭐 심심해서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카톡으로 얘기해라. 만나가서 뭐 하려고?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남이 두절된다거나 끝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냥 만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구소생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사람 뭐 이유 있어서 만나는 건가? 목적 있어야 만나는 건가? 그냥 보면 안 되나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뭐냐면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시간을,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을 돈 이상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네. 돈 이상으로. 여러분 시간 소중하잖아. 내 시간 소중하죠. 상대방 시간도 소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런 걸 따져요. 뭐냐면 내 시간을 써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걸까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거야. 왜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어떤 걸 느끼냐면 많이 커니면 공부하시고 모르겠지만 24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가 굉장히 짧다는 거 많이 느껴요. 나이 어릴 때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 너무 안 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나이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안 했는데 벌써 밤이야? 나도 지금 보면 방송 뭐 몇 개 얘기했는데 벌써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 종일 했는 건 7시간밖에 안 돼서 이게 아니라 몇 거 안 했는데 7시간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가는 속도에 뭔가 무뎌지고 시간이 가는 게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이 흘러가는 시간을 좀 소중하게 쓰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그냥 뭐 만난다는 게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데 그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만나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궁합이 맞고 안 맞고는 모르는 일인데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맞다고 단정지는 훈수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하고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서스님.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사이였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님이 말하는 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느끼는 거는요. 구이소스님 느끼는 거는 구이소스님 평소에 이상적이고 추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현실성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뭔가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 예. 처음부터 그걸 따지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는 거죠. 아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는 거하고 나이 볼 때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일하고 있잖아. 일하고 각자 바쁘잖아요. 재욱 씨도 일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빼가지고 내 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과연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이라면? 하루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일하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피곤하고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만나는 거 노동력 아니에요? 차 모는 것도 노동력 아닙니까? 차 주차하는 것도 노동력 아니에요? 나는 투자를 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어렸을 때 뭐 시간 남아 도니까 그냥 동네에서 놀고 막 오락실 다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는 각자 고충이 있을 거고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뭐 보자고 하면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급한 게 아니라면 그런 생각 당연히 가지잖아요. 자, 아무튼 2번 대인관계 만남과 인연의 흐름 같은 인문학 계열은 정답이 없고 주관성이 띄기만 해야 돼. 솔직히 이건 근데 이상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님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발상. 낭만을 얘기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만남과 인연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띱니다. 여러분 왜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봤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고 뭐 인연 갖는 것도 보면
나랑 전혀 다른 범위의 사람을 만나기보다 다 내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나랑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환경인 사람과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성을 만날 때도 나랑 거의 비슷한 사람 만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주인공 가난한데 누구는 부잣집이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망쳐놓은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겪어온 환경에서 크게 범죄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 크게 어떤 그런 가정적인 환경과 어떤 그런 직업적인 환경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고 만나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보면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엄청나게 주관성을 띠지도 않아요. 그렇게 띠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주관성이 띠려면 나랑 어떤 다른 레벨과 다른 어떤 분위기에서 뭔가 만나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라는 일이라는 게 이 접점이라는 게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우연한 만남과 그런 것들이. 왜냐 우리는 정해진 환경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정해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나의 정해진 범주 내에서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만나고 하는 거겠죠. 나하고 그 어떤 공통점도 없고 연관되는 것도 없는데 만남 인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흔한 게 아니에요. 네. 흔한 게 아니고 정말 일부의 사이에서만 이제 가능한 거지. 대부분은 뭐 다 이제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 내 근거리에, 내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인문학 계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예. 보통 인문학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연애 같은 거잖아. 그 연애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런 좀 낭만적이고 순수한 것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봅니까, 요즘에? 그런 거 챙겨보나요? 안 보죠. 왜 안 봅니까?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요즘에 뭐 그런 소설 드라마나 소설을 베이스로 깐 드라마나 어떤 영화 드라마 연애 같은 거 다 망하죠. 다 오면. 그나마 흥행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학 결혼. 그것도 옛날 영화잖아. 그거 말고는 연예 계통은 내가 알기로는 흥행한 영화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 사람들이 이제 안 믿거든요. 그 영화를. 남자분들은.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거든. 그런 거는 그냥 작품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현실에서는 저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주관적인 것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알아챌 수 있고 현실에서 맛보는 것들,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당연히 신뢰하고 의존도 높아요.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이런 주관적인 요소, 이런 좀 이상적인 요소는 점점 깨지기 마련입니다. 나이 먹으면 현실적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물론 꿈을 꾸지 말라,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할수록 아 이게 현실에서는 안 맞는 거구나. 이게 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경험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주관적 요소를 점점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요즘 사회가 이 대인관계의 만남과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세상이야. 왜냐? 지금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제 만남의 초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채팅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별로 그렇게 만남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과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려고 온라인에 접속해가 채팅을 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히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만나가 인연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랑 비슷하더라고 대체로 사람들이. 네. 이런저런 이유로.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굳이 수학처럼 식과 답을 찾으려 하고 선동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회인 것 같아서. 근데 있잖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사람 만나면 수학적으로 딱 정립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런 거야. 수학처럼 식과 답을 정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남에 있어서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계산적이 되는 것도 그런 거야. 워낙에 사람이라는 동물이 변수가 많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특히 결혼이란 건 변수의 끝판왕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겉으로는 괜찮아도 이 사람이 어떤 결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가는 거야. 이게 결혼이라는 게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따지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도 이제 잘못돼서 꼬꾸라지는 케이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사건이 얘기하지, 뭐 개국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람만 좋아서, 첫인상만 좋아서, 그런 거 가지고 만나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 이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나서는 좀 요즘 사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돌다리도 뭔가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마인드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식과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만남이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집니까?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만큼 있잖아요. 요즘에 나이 먹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뭔가 부담이 많이 돼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 모습은 모르잖아요. 만날 때 가면 쓰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사회는 사람을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워낙에 가면도 많이 쓰고 가식도 많이 하고 자신이 어떤 치부를 드러내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자기 어떤 결정 같은 거 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만 봐가지고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요즘에 사기꾼도 많고 뭐 남자나 여자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순진한 사람 낚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이 워낙에 험해지다 보니까 그냥 사람 겉모습만 봐가지고 그냥 그 사람 인상만 봐가지고 겉으로 느껴지는 것만 봐가지고 뭔가 이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내겠다 이게 좀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구이소스님? 그만큼 요즘에 새로운 사람 사귀거나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도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람을 믿기가 힘들어요, 요즘 세상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가지고. 대화 몇 마디 나눠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신뢰하기 힘들어요. 워낙에 요즘 사회가 흉하기도 하고, 이 반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을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안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선동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사회인 것 같다. 선동한다기보다는요, 그냥 그런 거. 구서스님도 보시면 아시겠죠. 온라인에 보면 사람들이 대화 내용이 뭐, 제가 진지한 것도 있지만 가벼운 것들이 많아. 온라인의 장점이 단점이 그런 거예요. 어떤 얘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의견은. 근데 단점은 그 내용의 깊이가 얕다는 거죠. 온라인이라는 게 그래. 대체로 내가 댓글을 적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7할 정도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적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아무리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적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래. 내가 이 온라인 썰방 하면서 한 지금 아프리카까지 포함해가 11년째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죠. 하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요. 아무리 심각한 얘기라도 내일이 아니면 굉장히 가볍게 얘기합니다.
굴소스님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끙끙 앓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나 근심거리가 있어도 내일이 아니면 그냥 동네 옆집 꼬마의 얘기처럼 그냥 간단하게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자기 일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굴소스님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내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뭔데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가벼워요. 온라인 자체가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가볍게 만드니까 가벼운 댓글도 나오고 가볍게 행동하는 건데 그 가볍게 행동하다가 책임도 묻게 지는 것이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깊이를 뭐 둘 필요는 없어요. 진지하게 너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일수록 내가 오히려 거기에 또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예전부터 좀 깨달았기 때문에 예. 뭔가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 얼굴 보고 이제 밖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하잖아요. 맞죠?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막 쉽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 본인 채팅 채거나 어떤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리소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계산을 안 하는 게 손해인 세상이 요즘에는. 근데 계산을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뭐 답이 있다거나 뭐 계산 수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숫자로 어떻게 정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라는 게 워낙에 험하기도 하고 뭐 사람 때문에 잘못되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일이 그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조심하고 있어요. 특히 뭐 결혼이나 어떤 그런 중 대사 같은 경우에는 더 따지고 하는 거죠. 왜냐면 결혼 잘못되면 진짜 사람 인생이 좀 송두째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재기불능 상태 될 수 있으니까 더 따지는 겁니다. 네. 그만큼 세상이 위험해요. 생각하는 이상으로. 겉으로 보기엔 안전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변수들을 좀 어떻게든 내 능력 하에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 만난 자체가 점점 뭔가 좀 이 불안정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워낙 요즘 사기 같은 것도 많고 사람을 가지고 이용하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네. 나는 당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절대 그런 일 겪지 않을 거라는 마인드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좀 구서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대하는 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구서스님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성심성의껏 구서스님한테 답변 드렸는데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만족스러우시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댓글 컨텐츠로 이렇게 제안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